않아요. 재미는 없고 그냥 다 외워야 되고 나도 뭘 재밌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저 눈을 사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거고 해서 딱히 재미는 없는데 대신에 이거는 외우는 만큼은 성적이 나오니까 그냥 뭐 재미없어도 한번 그냥 눈 감고 외운다 생각하시고 한번 외워주시고 감각기관 먼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감각 뭐 있을까요? 시각 같은 거 보는 거 시각이고 또 촉각 또 후각 또 미각 또 청각 우리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알고 있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몇 가지 감각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할 거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는 거랑 관련 있죠? 시각이다 라고 하면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느끼는 감각 전부 다 시각이다. 내가 보이는 거 시각이라고 하고요. 눈의 구조와 기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울 건데 자, 일단 빛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아? 빛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빛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이 요 겉에 있는 막이겠네? 이 막을 우리가 각막이라고 불러요. 투명한 막이에요. 각막. 빛이 각막으로 먼저 통과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요. 맞아?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우리 눈 보시면 가운데 까맣고 주변부에 살짝 갈색이죠. 그 부분이 얘네야. 단면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 주변부고 홍채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채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알고 있죠. 얘네가 홍채를 나타낸 거야. 자, 그럼 저 홍채는 왜 있냐? 홍채가 왔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면서 요 가운데 사이 구멍의 크기가 변해요. 저 구멍이 우리 보이는 까만 부분인 거야. 동공. 까만 동공이 그냥 이 구멍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하는 거고 홍채가 커지거나 아니면 홍채가 작아지거나 하면서 동공의 크기가 바뀔 거예요. 오케이? 홍채의 역할은 저 동공의 크기를 바꿔주는 거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요 파란 부분 지날 거야. 저 파란 부분은 렌즈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렌즈가 뭐 해요? 렌즈? 그럼 거울. 렌즈. 반사 말고? 흡수. 아니, 흡수 말고. 굴절. 기억나요? 굴절시킬 건데 볼록 렌즈는 빛을 굴절시켜서 모을까 퍼뜨릴까? 모아요. 볼록이 모으고 오목이 퍼뜨렸었거든요. 자, 어쨌든 얘 지금 모을 거예요. 볼록 렌즈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빛을 굴절시켜 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수정체라고 부를 거야. 수정체. 볼록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서 이렇게 들어오던 빛이 요 뒤에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얘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굴절해서 한 지점에서 만나줘야 되거든. 그래서 굴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수정체다 생각하시면 돼요. 렌즈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체 자세히 보니까 무언가에 매달려 있어. 맞아?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얘네의 이름이 여기 있네요. 선모체라고 해요. 선모체가 왜 붙어 있냐? 우리 몸에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근육밖에 없어. 너네 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횡격막이 가로막이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나요? 그것처럼 수정체는 근육이 아니어서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선모체가 움직이면서 수정체를 더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더 얇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애들이 얘네가 선모체고 선모체의 역할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빛이 각막 먼저 만났고요. 들어와서 동공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정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눈 내부를 만나겠네. 이 내부는요, 유리체로 채워져 있어요.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들이고요. 물풍선처럼 안에 투명하게 차 있어서 눈을 동그랗게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유리체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끝에는 세 겹으로 되어 있어. 맞아?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거, 빨갛게 표시된 거, 노랗게 표시된 거 3개 있는데 제일 바깥쪽 막부터 보시면 얘네는 공막이라고 불러요. 공막.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그냥 이 형태를 동그랗게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터지면 안 되는 거야. 얘가 터지지 않게 잘 붙잡고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막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는요. 맥락막이라고 불러요.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대. 여기 구멍이라고 했지. 이 안쪽이 보이는 건데 우리 동공 까맣죠? 눈 안쪽이 어두운 거야. 이 맥락막 때문에. 오케이? 어두울 수 있는 이유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그런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을 망막이라고 불러요. 상이 굴절돼서 하나로 모여야 된다고 했지. 요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힐 거예요. 자, 그럼 망막에 뭐가 있냐?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 이 시각세포가 결국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를 할 거야. 그게 시각세포의 역할이고 시각세포가 제일 안쪽에 이 망막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딘가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 보일까요? 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 시각신경을 나타낸 거예요. 망막에 들어있는 건 시각세포야. 세포 단위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고 시각신경이라고 하면 얘네는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시각세포에서 딱 감지를 빛을 딱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 라고 하면 그걸 뇌로 보내줘야지 내 뇌에서 판단을 하겠죠. 맞아? 그래서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각신경이다.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볼 건데 망막에 자세히 보시면 움푹 들어간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의 이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어. 그래서 상 맺히면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을 볼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 쪽이 제일 선명하고 주변부는 흐리게 보이죠? 보이긴 하는데 흐리죠? 여기에 맺히는 게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주변부에는 시각세포 있으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 황반에 상이 맺히면 가장 선명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시각신경까지 이겨져 있는데 요 부분엔 노랗게 표시 안 해놓은 거 보여요? 표시 안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맹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맹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한자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왜 안 보이냐? 시각세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갈 거거든. 그래서 시각세포가 없으니까 상이 맺혀도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맹점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맹점의 확인으로 여러분 이거 책으로 되나요? 책으로 안 된다면 화면으로는 될까요? 오른쪽 눈 가리고 왼쪽으로 병아리 보다가 숫자를 차례로 하나씩 보면 병아리가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까지 가야지. 나까지 가면 안 보여? 나까지 오면 안 보인대. 좀 멀리 오다 보면 안 보이나? 좀 작게 해야지 될래나? 이게 너네 책으로 하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는데 잘 보이는데. 작게 하면. 안 보일 때가 있대요. 아마 어차피 학교에서 실험 하지 않아요? 맹점 실험 안 해요? 네, 안 해줘요? 아마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 맹점 실험 되는 걸로 그림 나눠주시고 한번 해볼 거니까 안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맹점에 맺혀서 안 보이는 거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눈의 구조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빛이 들어와. 빛이 제일 처음 들어오면서 만나는 막이보다 각막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들. 이거 뭐야? 요 부분 홍채죠? 그리고 홍채 사이에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공이라고 한다. 이 동공으로 빛이 들어갈 거고요. 자, 빛이 들어가서 만나는 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거 뭐야? 수정체고요. 역할은 뭐예요? 빛을 굴절시킬 거야. 볼록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킬 거고요. 빛을 굴절시키면 뭐가 좋아? 어디에? 망막. 맞아요.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해줄 거야. 여기서 상이 맺히면 안 보여요. 망막에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도와줄 거고 이 수정체를 조절하는 애들의 이름이 뭐다? 얘네. 선무체죠? 얘네 이름이 선무체예요. 선무체 여기 써 있어요.
잘 안 외워진 애들은 그냥 체크 표시 정도라도 해놓다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수정체까지 거쳐서 굴절되어서 들어왔어. 이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거 뭐야? 유리체라고 할 거예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 보니까 막이 3개 있어요. 제일 바깥쪽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해? 공막이라고 할 거예요.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막은요? 아이, 맥락막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동공 까만 이유. 맥락막에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이 까만 거야.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맥락막이다.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빛만 들어와야 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의 이름이 뭐다? 망막이다. 거기에 뭐가 있다? 시각세포가 있다. 그래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힐 거다. 자,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의 이름이 뭐다? 황반이다. 황반은 뭐예요? 어때? 특징이 뭐야? 선명하게 보이는 왜 선명하게 보여? 시각세포가 시각세포가 가장 많아서 저기에 상이 맺히면 제일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 여기 뻗어나간 애들 시각신경이죠? 시각신경의 역할이 뭐라고? 정보를 어디로 보내? 뇌로 보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각신경이 나가는 부분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 안 된 부분. 이 부분 이름이 뭐다? 맹점이다. 맹점은 상이 맺혀도 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왜? 뭐가 없어?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안 보인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다음 주에 암기 테스트 칠 거예요. 일단 요거. 이거 첫 번째 암기 테스트고. 자, 그러면 보는 과정 다시 생각해보면 빛이 들어와요. 맨 먼저 누구 만난다? 보는 과정. 각막 만나. 그 다음에 누구 만나? 그 다음에 어디에 상이 맺혀? 망막에 누구를 자극해? 시각세포 자극하면 누구 타고 가? 시각신경 타고 어디로 가? 뇌로 간다. 오케이? 그게 요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요것도 보는 과정도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구조 같이 외우면서 구조에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을까요 혹시? 딱히 없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서. 자, 그 밑에 눈의 조절작용 볼 건데 주변 밝기에 따라서 눈이 조절될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조절될 수도 있는데 밝기에 따라서는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요 동공을 왔다 갔다 조절해 줄 거야. 동공이 작아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작아지면 빛의 양은 줄어들 거야. 동공이 커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빛이 많이 필요하냐? 어두울 때 빛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빛의 양을 증가시키려고 보니까 동공을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동공은 그냥 구멍이라고 했지. 구멍이 우리 그냥 눈에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라서 실제로는 동공이 자기가 움직여서 동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인다? 홍채가 수축된다. 홍채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홍채가 수축되면서 동공이 커진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밝을 때는 빛이 밝으니까 빛의 양을 좀 줄여도 괜찮을 거예요. 너무 많으면 다칠 거야. 빛의 양을 좀 줄이려고 동공을 축소시키려고 보니까 동공은 지 혼자 못 움직이네. 누가 조절된다? 홍채가 조절될 거고 홍채가 확장될 거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단어긴 한데 동공은 수축보다는 축소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왜냐면 홍채가 지가 움직여서 수축하는 거고 그랬더니 동공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홍채는 수축하고 확장된다. 지가 직접 움직여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동공은 그에 따라서 축소되고 확대된다. 그에 따라서 그냥 크기가 변할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는 수정체를 조절해 줄 건데 수정체는 산모체 가지고 조절할 거죠. 옆에 동공이랑 홍채도 체크해 놓을게요. 미안. 거리는 수정체를 조절해 줄 건데 수정체도 근육이 아니어서 지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산모체가 조절해 줄 거야. 자,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우리 가까운 거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돋보기처럼 만들어준다 생각할 거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질 거야. 더 볼록해질 거야.
수정체가 두꺼워지려고 봤더니 지 혼자 못 움직이니까 선모체가 움직일 거고요. 선모체는 수축할 거예요. 선모체가 수축하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수정체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수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먼데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요. 많이 굴절시킬 필요가 없어. 얇아질 거야. 그래 수정체 혼자 못 움직이니까 선모체 이완되고요. 이완된다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수정체에서 먼 쪽으로 이완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페이지 그냥 계셔도 괜찮고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모체가 수축할 때 지금 이쪽이 선모체가 수축하는 상황이고 얘가 이완되는 상황이에요. 그림만 봤을 때는 수축이랑 이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눈을 정면에서 봤을 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서 수축하는 거 맞고 이완해서 커지는 거 맞죠? 오케이? 선모체 수축하면서 수정체 두꺼워지는 거고 선모체 이완되면서 수정체 얇아진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눈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혹시 학교에서 이거 눈의 이상이랑 교정 방법을 수업을 하시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얘는. 이거는 일단 이번 주에는 문제 나오면 안 풀게요. 안 하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서 일단 빼놓고 수업할 거고. 자, 그럼 눈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눈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피부 볼게요. 피부 감각. 피부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촉각,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부드러운지 뭐 꺼끌꺼끌한지 이런 촉감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픔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피부 감각은 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감각점을 통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거고 감각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통점은요. 자극이 통증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야. 통증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통점이고요. 압력을 받아들이는 곳이 압점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거, 뭐 샤프나 이런 거 위쪽에 살짝 누르는 걸로 아프진 않아. 근데 압력은 느껴지죠. 그거는 압점이 반응한 거고 내가 더 세게 누르면 그때 통점이 반응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극에 따라서 반응하는 감각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촉점은 접촉에 대한 거, 부드러운지 뭐 꺼끌꺼끌한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점이랑 온점은 온도를 아는 건데 내가 이걸 딱 만졌을 때 얘의 온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몇 도인지? 절대적으로는 몰라요. 근데 얘랑 따뜻한 커피랑 있으면 따뜻한 커피 만져보고 얘를 만져보면 누가 차갑고 뜨거운지는 알 거예요. 맞아? 자, 근데 얘도 물론 차갑지만 진짜 얼음을 쥐면 그게 더 차갑겠지. 얼음을 쥐어보고 얘를 만져보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따뜻하고 얼음이 더 차갑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야. 맞아?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아는 거지 딱 얘만 들었을 때 내가 얘가 몇 도다, 얘가 섭씨 몇 도 정도 된다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여기 실험도 왼손은 15도에 넣고 오른손은 35도에 넣어놨는데 둘이 동시에 25도에 넣었대. 그럼 15도에 들어있던 오른손은 따뜻해졌죠. 35도에 들어있던 왼손은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에선 따뜻하네, 왼손으로 차갑네를 느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낀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감각점의 분포와 특징,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끝은 되게 예민한데 등에다가 친구들이 글씨 쓰면 잘 몰라요. 그쵸? 등은 둔한 편이에요. 몸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고 있고 같은 부위에서도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 각각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1대1로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인 거고 뭐 통점이 많은 부위는 당연히 통증에 예민하겠죠. 냉점과 온점이 많으면 온도 변화에 예민할 거고요. 그 이야기가 세 번째.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할 거다. 자,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왜냐? 통증이라는 건 내 생명이랑 직결된 거거든. 그래서 통증은 느껴야 돼. 그래서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간단해요. 자극이 오면요.
이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극이 오면 피부의 감각점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뇌로 보내는데 뇌로 보내는 친구가 이번에도 이름이 감각신경이야. 감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여기는 간단하죠? 오케이. 그럼 옆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A부터 F까지 일단 이름부터 한번 써봅시다. A의 이름이 뭐죠? 오른쪽에? A 홍채. B 수정채. C 선모채. 그 다음에 D.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셔야 돼요. 너네 책으로 봐도 화살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시험지에서는 더 안 보이거든요. 잘 보시고. 누가 제일 바깥에 있어? D, F 중에? 화살표가? F가 제일 바깥에 있죠. 그럼 F가 공막이네. 맥락막은 누구야? D가 맥락막. 그 다음에 E는요? 망막 되겠다. 화살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 누구야? 아니고 선모체. C 선모체 써주시면 되고,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그 수정체. 얘가 B 수정체고요.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한다. D 맥락막이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다. 망막. 이 망막이고요.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A 홍채고,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F 공막이죠.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빛이 각막으로 들어오면 누구 만나 이제? 수정체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체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상이 맺혀? 망막에 상이 맺혀서 망막에 시각세포를 자극하고요. 그러면 누구 타고 어디로 가요? 시각신경 타고 뇌로 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간은 밝을 때일까 어두울 때일까? 밝을 때. 그래서 홍채는 어떻게 되어 있어? 홍채가 확장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변했대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갔네? 그럼 동공의 크기 어떻게 돼? 커져서 빛의 양이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어떻게 된다? 선모체가 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는 선모체가 이완하면 수정체는 얇아져요.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이거 하나라도 외워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거. 선모체가 수축해서 수정체의 두께 두꺼워지는 거 가까운 곳이다. 얇은 곳은 그대로 반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다. 맞죠? 통점이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다. 상대적인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우리 귀, 코, 혀 다 할 수 있을까? 일단 귀까지는 그래도 볼 거예요. 귀. 자, 우리 일단 보는 거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피부 감각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귀로 왔는데, 귀 구조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 요 부분 귓바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 귓바퀴. 귓바퀴 있어요. 첫 번째. 자, 귓바퀴는 우리 소리 안 들릴 때 이렇게 모으죠. 손. 맞아?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모으는 거, 소리를 더 잘 모으려고 하는 거고, 애초에 귓바퀴의 모양 자체가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귓바퀴의 역할, 소리를 모을 거고요. 자, 그 다음 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귀 안쪽으로 들어가면 구멍이 있어요. 길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웨이도라고 불러요. 귀 바깥쪽에 있는 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귀 바깥쪽에 있는 길. 바깥 귀에 있는 길. 자,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통로를 우리가 웨이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막 하나 있어요. 이 막이 뭐죠?
이 막이 고막이야. 고막은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진동할 거야. 소리가 그 파동이죠. 그래서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이 고막이고요. 그 다음 보니까 고막에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맞아?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사실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냥 퉁쳐서 귀 속 뼈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다 합쳐서. 귀 속 뼈고요. 얘네의 역할은 고막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같이 흔들리는데 더 많이 흔들릴 거야. 그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아이고.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귀 속 뼈고요.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갈 거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부르고요. 이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어. 청각세포가 있는 부분이 달팽이관이라는 부분이다. 자, 그럼 청각세포까지 왔으니까 뇌로 보내려면 뭐 타고 가면 되겠어, 이번에도? 청각신경 타고 갈 건데 지금 그림 자세히 보시면 달팽이관에 붙은 커다란 거 있고요. 우리 아직 안 본 위쪽에 붙은 애들도 있는데 아래쪽에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요 친구가 청각신경이에요. 오케이? 구분 되실까요? 자, 청각신경 타고 뇌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 소리가 일단 올 거야. 소리가 오면 귓바퀴를 타고 일단 모여요.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 일단 웨이도를 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막을 만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귀 속 뼈에서 증폭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달팽이관에 청각세포를 자극할 거고 그 다음에 누구 타고 가요? 청각신경 타고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 까지 여기 있어요. 소리 듣는 과정 괜찮을까요? 자, 요 듣는 과정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보고 온 게 좀 있는데 요 위쪽에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 있는데 반고리가 3개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고리관이라고 불러요. 고리 모양 3개가 이렇게 모여있어. 얘네는 안쪽에 액체가 들어있어서요. 내가 빙빙 돌면 안쪽에 액체가 빙빙 돌아. 그래서 몸에 회전을 감지해줄 거야. 회전 감지하는 게 반고리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 화살표 그냥 여기 아무 때나 이상하게 애매하게 걸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 걸쳐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걸쳐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고리관인지 전정기관인지 달팽이관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 요 애매한 요 부분 전정기관이라고 부르고 얘는 기울어짐을 감지할 수 있는데 안에 돌이 하나 들어있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돌이 아래로 있다가 옆으로 기울이면 돌이 어떻게 되겠어? 굴러가겠죠. 내가 또 기울이면 돌이 또 굴러갈 거야. 맞아요? 그거 가지고 기울어짐을 감지하는 기관이고 이름은 전정기관이다. 그럼 얘네는 듣는 거랑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귀에 있지만 듣는 거랑 관계 없고요. 평형 감각이다 이야기를 할 거야. 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요.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자, 그러면 신경이 여기 청각신경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에 붙어서 나가는 친구 얇은 거 하나 있죠, 위쪽에. 얘네는 평형 감각 신경인 거야.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에서 들어온 요 평형 감각에 대한 자극들을 뇌로 전달해 줄 거예요. 오케이? 안 본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 친구의 이름은 귀인두관이고요. 얘는 고막 안쪽이랑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되어 있는데 쟤를 느낄 수 있는 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면 귀 먹먹해지는 거 느껴본 적 있을까요? 그게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져. 낮아지면서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달라지면서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하는 친구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듣는 거랑 관계 있어 없어? 청각이랑 관계 없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도 정리되어 있긴 해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소리 듣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애들은 아니다. 오케이? 청각의 관계 이미 썼지. 관여라고 쓰는 게 좀 더 좋은데 어쨌든 뭐 청각이랑 평형 감각 이야기를 했고 평형 감각 신경 아니야?
평행감각신경은 반골관이랑 전정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요 윗부분. 얘도 뇌로 보낼 거예요. 청각이 관여. 관여 안 하긴 하는데, 쟤는 이 귀 안쪽에 있는 구조로 결국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얘는 신경 다발이라서 쟤를 갖다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귀 구조 중에서 물어보면 얘네 중에서로 물어볼 거야. 얘는 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평형감각 이야기 되어 있고, 평형감각 내가 방금 한 얘기가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건데, 반골일관 같은 경우 회전하는 놀이기구 탔을 때 몸 회전하는 거 느낄 수 있고요.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얘가 시계 방향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느낄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 넘어질 때 기울어지는 거 느껴지고요. 그 다음 승강기 탔을 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올라가는 거 느껴지죠? 얘가 완전히 일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덜컹덜컹 하면서 움직이는 거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대 뭔지 알아요, 너네? 알아! 평균대 위에서 외나무 다리 같은 데서 안 넘어지고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전정기관의 예시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요 귀의 구조도 다음 주에 암기 테스트 칠 거예요. 암기 테스트 눈이랑 귀랑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랑 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진행할게요. 다음 주에 할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매원중 시험 범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하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오시고, 우리가 2학기 때 내신 대비 없는 거는 들으셨죠? 내신 대비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끝까지 지금 진행은 해놓을게요. 끝까지 진행은 해놓을 거라서 동서원중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2학기 때 들어갈 테니까 그때 시험 치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 때문에